네, 김한지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저번 주 저희가 대박의 한 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까고 보니까 그 실적은 조금 그냥 좀 희지부지 된 것 같아요. 실적 얘기 별로 좀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FOMC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캐나다 은행부터 이제 미국, 영국, ECB 이 사람들이 일단 있고 그래서 또 한번 쭉 갔고 또 집에 간 다음에 또 결정타로 또 고용 지표가 뭐 3배씩 틀리고 요 특히 요 두 가지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네, 레리 서머스죠. 뭐 지금 하버드대 교수시고 전 재무장관. 네네. 네, 그분도 헷갈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요? 최근에 최근에 경제 지표를 읽는데 매우 어렵다, 헷갈린다. 전 세계적인 성격들도 어려워하는 환경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네. 헷갈리는 게 뭐 정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투자의 뭐 이렇게 전략 혹은 뭐 이렇게 인사이트를 찾아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고용은 뭐 그냥 연착륙 정도가 아니라 지금 펄펄 끓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매를 맞아도 죽지 않는 아니면 아무리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불사조. 이렇게 틀려도 돼요, 근데 박사님? 예상과?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3배씩 틀린 거 보셨어요? 왜요? 보신 적 없으시죠? 51만 6천 건 신규 일자리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딱 그거 뜰 때요. 아이 얘들 왜 이래? 그랬어요. 근데 뭐 큰 추세로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계절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통계라는 게 사실 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추후에 좀 소폭 조정될 여지는 있고요. 어쨌거나 뭐 51만 7천 건, 6천 건 그리고 실업률 3.4%, 69년 이후에 최저라니까요. 그 정도의 수치는 뭐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 350만 이상이 일자리가 증발했거든요. 노동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팬데믹 때 사라진 건 아니고요. 천천히 사라지다가 팬데믹 때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근로자의 조금 더 큰 감소 소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노동시장이 조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IT 기업들이 계속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약간 고임금 위주로 전문 서비스업이라든지 IT 이런 쪽에서 감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감원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감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뽑으려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단 또 많은 어쨌든 그 좀 서비스업 이번에도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많이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런 쪽은 여전히 구인난.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어쨌든 그 구직 저기가 1,100만 건, 실업자 한 명당 무려 9개, 정확하게는 1.92개 일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실업자가 거의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갈 정도로. 제가 실업자면은 밖에 나가면 잡이 뭐 한 개보다 적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2개가 있다는 거죠. 투잡을 해도 돼.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렇게 해서 임금 많이 주는 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지금 고용 시장은 이례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이 헷갈려 했던 게 그 빅테크는 감원을 하는데 이제 다른 제조업은 감원을 안 하는 상황이 이제 헷갈렸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50만의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실제로 이런 빅테크들은 사람을 많이 뽑았고 제조업은 못 뽑았으니 많이 뽑은 애는 자르고 못 뽑은 사람은 계속 뽑고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게 뭐 맞는 말일까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뭐 제조업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고나 이렇게 생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큰 호황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넘쳤고 네. 그래서 인력이 부족했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인력을 충원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빅테크 쪽은 사실 사람을 이제 줄이면 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인건비가 네.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불경기에서 수익을 방어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자르고 보자라는 이제 네.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근데 사실 뭐 고용 기저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업 고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통계를 뭐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이번에도 뭐 1월 고용 지표에서도 나왔듯이 많이 는 지역 그 부문은 레저 접객 부분이었어요. 아, 예. 그리고 건설 부분 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예. 네. 전체 일자리가 뭐 작년 12월이고 올해 1월인데요. 네. 26만 건에서 51만 7천 건으로 그러니까요. 단위가 1000입니다. 예. 1000개고 51만 건으로 이제 크게 늘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사실 2019년 이후에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네. 미국의 일자리가요. 월간 증가율입니다. 예, 예. 전월 대비 증가 건수입니다. 예. 예, 1000개고요. 그런데 사실 팬데믹 때 2020년 3월인가요? 2천만 개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만 개가 아니라 2천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와. 마이너스 50만 개로 표시가 됐는데 이 중간에 하얗게 비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좀 눈금이 이제 조금 그래서 네. 네, 위쪽으로는 그 이후에 2020년 6월인가에 45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개가 줄었다가 갑자기 또 한 서너 달 이후에 450만 개가 무려 증가하는 2천만 개가 그게 한 달이었나요? 네, 한 네. 달에 네. 네, 아마 2020년 4월이었을 네, 겁니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7월인가가 456만이 증가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내려온 게 최근이었어요. 2022년 이제 들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제 50만 건이잖아요. 50만 건은 과거 팬데믹 전에 경기 호황기에 뭐 한 10만에서 15만 건에 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네,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말도 안 예. 되는 수치가 이제 지금 수추세로 이렇게 근접하다가 네, 그래도 1월에도 이제 이 추세에 더 근접하겠거니 했는데 팍 네. 튀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세,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에서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10만에서 15만 건 정도로 내려오는 이 추세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보니까 네, 좀 뾰족이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뾰족. 네. 그냥 언뜻 봐도 두 개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통계가 완벽하지 않고 예. 이게 지금 특히나 이번에 가계조사 예. 기업에게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예, 물어봐서 하는 물어보고. 거죠? 네. 예. 근데 가게한테 물어보니까 가게가 뭔가가 이제 통계가 훨씬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잡을 뛴다든지 뭐 또 자영업자들 예. 자영업자들 뭐 조금만 뭐 이렇게 무슨 좀 가게를 한다든지 임시적으로 예, 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근로자에 잡히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 통계적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추세는 정상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한 달 수치에 저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그래서 어째 따른 거냐라는 네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기승전결 연착륙은 가능하다.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경기의 연착륙, 경기가 그렇게 크게 망가질 위험은 네.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금리는 그렇죠.
안 내려갈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통화 정책은 그렇죠. 피벗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 거죠. 예.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금리도 천천히 내려가고, 아, 천천히. 네,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내려가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미국 고용 시장 때문에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금리가 천천히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가가 천천히 잡히고, 근원 물가가 여기서 물가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가 천천히 잡히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쉽게 완화 쪽으로 바뀌기는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도 연착륙만 가능하다면 뭐 큰 문제는 아닌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경기 경착륙과 기업 실적에 예. 망가지는 현상이 지금 그렇죠. 두려운 거지. 두려운 거지. 금리가 네. 두려운 건 네, 아니죠. 금리가 뭐 천천히 떨어지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약하겠죠. 예. 네, 그리고 뭐 박스권에 갇힐 예. 수도 있고 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추세적으로 경기가 연착륙이면 오르는 거죠. 네. 뭐 네. 조금씩 저점을 높여갈 네, 가능성이 네, 네. 훨씬 높죠.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 네. 그 주식 시장이 조금 놀란 것과 다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아주 잘 뭐 되고 정치가들은 있다. 신났죠. 네. 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연착륙 되니까. 신났습니다. 강하다 경제가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인플레 쪽에서 본다면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이쪽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잡히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임금 상승률이 뭐 작년 12월에 이제 4.6이었는데 네. 이번에 4.4가 나와서 네. 그나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임금 상승률마저 만약에 올랐다면 시장이 더 큰 폭으로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뭐 소폭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사람들이 어쨌든 일하러 나오는 비율이 살짝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고용 시장이 고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는 게 아니고 좀 레저, 접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네. 템퍼러리 헬프 서비스 업종 쪽에서 조금 임시직이 25만 2만 5천 명이 늘었고 네. 특히 레저 접객이 12만 8천 건이 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는 부분이 제조업보다는 이쪽이죠 지금. 네. 민간 서비스 쪽에서 특히 뭐 이런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의 특수,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알바 네. 많이 쓰고 네네. 또 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트래픽이 많았잖아요. 네네. 계절 조정을 해도 다 내려오지는 네, 않아요. 그렇죠. 계절 조정을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 네. 통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절 그렇군요. 난 조정이. 계절 네, 조정하면 네. 저런 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매번 수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 달 되면 전 달을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에 뾰족뾰족 나온 게 있는데 네. 이 뾰족이가 연달아 두 번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네, 요번에 다음 달치를 네. 봐야 되겠네요. 다음 달치에 하나 더 이런 게 나오면 조금 걱정을 해도 날카로우신데요. 만일에 네, 내려오면 그러네요. 내려오면 뭐 맨날 틀리는 거 할 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뭐 시작하자마자 숫자 나오니까 2% 빠지다가 한 두세 시간 만에 다시 다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빠졌다고 하니까 뭐 네. 솔직히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심리는 뭐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건 넘어가고 사실 이 얘기가 없었다면 네.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지금 4개 중앙은행이 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뜻 같은 거 그런 거 좀 해주시죠. 지난주가 정말 중앙은행의 주였기 중앙은행 때문에 뭐 줄줄이 얘기했으니까. 그 어쨌든 뭐 연준을 기준으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계속됐는데 네. 이 차트를 한번 뭐 세계 주석이 좀 잘못됐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인데
G7의 기준금리를 이제 평균에서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려본 것 같아요. 아, 예. 예, 무슨 의미냐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기간에 각 국가들이 인상을 했느냐, 네. 개월수인데요. 네. 21개월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인상한 경우도 2년 이상 인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전인가요? 직전인 뭐죠? 2015년이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밤색이죠. 네. 2015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년 6개월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예, 예. 평균입니다. 맞아요. 그 정도 하다가 네. 팬데믹 나가지고 갑자기. 네. 근데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낮았죠. 네. 지금은 엄청난 기울기로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G7이 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언제와 비슷했느냐? 72년하고 79년 이게 T가 이제 72년입니다. 72년 잘 아시죠? 네. 1차 석유 파동. 1차. 그다음에 79년 2차 석유 파동. 2차죠. 예. 1, 2차 석유 파동과 비슷한 궤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2차 석유 파동 때는 거의 이제 2년 반 네. 이상 올렸죠. 1차 때는 뭐 한 2년 가까이 예, 2년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이 이제 1년 반 정도 지금 올린 상태. 1년 반도 아니죠.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어요. 네. 이런 상태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동네랑은 이제 족보가 좀 다른 거죠. 궤적이. 지금은 정말 엄중한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리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그것도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또 신흥국 중앙은행까지 다 합세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 고용시장은 끄떡 안 하고 있고 사실 그 미국 이외의 지역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나빠지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수요 인플레이션이 많은 상태에서 고용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지금 펑크가 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미국은 특수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뭐 유럽만 해도 거의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소비가 늘고 자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소비 쪽이나 투자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견인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더 공급 측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미국이랑 금리를 올리면 훨씬 더 금리 인상의 경기 충격은 미국보다는 유로존 또 우리 같은 좀 수출 국가들이 훨씬 더 지금 괴로운 거죠. 그래서 경기 충격은 지금 각국마다 각 지역마다 다르게 지금 투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중앙은행 그 세계 4개 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이번에는 네. 아예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은 아예 그 상실했어요.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네. 아예 없어지고 오히려 뭐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네.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 네. 없어져 버렸어요. ECB는 어쨌든 2회 연속 50bp를 인상하고 지금 뭐 코멘트는 어쨌거나 뭐 5월 달에 다시 50bp 인상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매파적으로 뉘앙스를 남겼고 반면에 영국은 똑같이 50bp 인상했는데 대놓고 뭐 거의 동결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25bp 올리면서 아예 안 하겠다고요. 거의 이번이 마지막이다. 어쨌든 약간 여지는 남겼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확보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뭐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국면,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어쨌든 그나저나 뭐 너무 이제 특히 물가 측면에서 상품은 잡혔고 서비스도 다 잡혔어요. 주거비는 아직 안 잡혔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연 중반부터는 주거비도 확실히 잡힐 거다.
근원 물가의 무려 40%잖아요. 예, 예. 소비자 헤드라인 물가의 30%를 차지하는 주거비도 시간 문제지 잡힐 거다. 오케이. 나머지 마지막 인플레이션의 퍼즐, 임금발 인플레이션, 네. 임금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로 인한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천천히 잡힐 것 같아요. 훨씬 우리의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그 모든 서비스업 가격이 다 비싼 거죠 지금. 네, 네. 음식값이라든지 뭐 요즘에 슈퍼볼 지금 결승전 시즌이라 그러는데 뭐 티켓 값이라든지 모든 뭐 이렇게 서비스 값이 다 비싸다. 네, 이 사람이 들어간 어쨌든 서비스 맞아요. 이게 지금 비싸요. 안 잡히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도 비싼 것 같아요. 우리도 엄청 비싼데 네, 우리도 사람에 관련된 서비스 네. 확실히 비싸진 것 같아요. 잘 안 떨어집니다. 안 이게 또 떨어지고. 끈적끈적하다 그러죠. 스티키라는 말이 네. 나서 작년부터 뭐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한번 네. 오르면 진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게 계속해서 좀 확인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네. 경기가 완전히 안 망가지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바고 네.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경기가 안 망가지다 못해 고용이 너무 펄펄 지금 끓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그래도 안 망가진다는 쪽을 조금 더 좋게 생각할지. 근데 너무 펄펄 끓어. 이건 지나쳐. 인플레가 아주 오랫동안 좀 지속될 것 같아. 라는 쪽이 좀 더 힘을 발휘할지. 어느 쪽일 거라고 보십니까? 박사님은. 주식시장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네. 좋은 걸 반영하려고 그러죠. 음. 네, 아전인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좋은 쪽으로. 네,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기승전 오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어쨌든 주가는 올라야 돼라는 어쨌든 작심을 하고 조금 방해하면 잠깐 이제 뭐 고개를 숙였다가 네. 또 조금만 틈이 보이면 올라가려고 하는. 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훨씬 더 경기는 주식시장은 경기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주식시장에 지금 상승이 멈추고 금리가 높아서 지금 뭐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못 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증시가. 돈은 여전히 많고 숨어 있어서 그렇지 금리는 뭐 별거 아니고 어차피 떨어질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빠진 게 물론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신용의 문제는 사실 안 왔잖아요. 네. 한국이 조금 올리다가 그냥 말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도 있고 금리가 높아서 좀 못 올랐지만 금리 좀 오른 것 같고 뭐 저렇게 많이 빠졌으니 올해는 좀 돌려놓자 네. 그런가요? 네,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물가나 금리는 결국 조금 미래에 내려갈 거다라는 것이 확률상 높잖아요. 네, 예. 물가는 뭐 서비스 임금이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예. 뭐 계속 천천히 갈 수는 없죠. 예, 좀 천천히 떨어진다 네. 뿐이지 네. 방향성은 우하향이고요. 네, 네. 금리도 뭐 계속 올라가진 네, 않죠. 올라가고 네. 언젠가는 연준이 또 금리 내릴 거잖아요. 네, 예. 뭐 그게 언젠가가 뭐 올해 11월이냐, 뭐 내년 들어서냐, 몇 달 차이죠. 뭐 네, 그런 네, 정도 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예정된 음.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는 질문 주셨던 경기에 대한 방향성은 사람들이 조금 공포로 무서워했죠. 네, 무서워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착류가 아니다. 망가지지 않는다. 심한 어쨌든 불경기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기우니까 시장은 그래. 그러면 벌써부터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어. 보니까 4분기 실적 열어보니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익 잘 나오는 기업들은 괜찮네. 올해도 그래도 나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덜 나쁘겠네. 뭐 이런 기업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이 네.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고용 지표인가요? 아니면 기업의 실적인가요? 인플레요. 아니요. 지금 연착륙이 될 수도 있다. 큰 침체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좀 갑자기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그 이유를 보면 기업의 실적 아니면 뭐 유가가 내려와서 아니면 뭐 고용도 있나요? 네.
아니 그 뭐 종합적으로 예, 예. 우리가 이제 거시 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 이제 뭐 고용이고 예. 후행 지표지만 예. 그리고 이제 뭐 생산이라든지 소비 이런 아, 것들인데 생산 소비 쪽.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광범위한 디플레이션이 네. 아니다라는 것. 뭐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네, 네.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광범위해야 되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예.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특히나 이제 그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미사일 쏜 거잖아요. 네. 경제에 그냥 미사일을 퍼본 건데 네. 기업들은 차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미시적인 접근이 조금 더 올해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